옆에 계신 우리 리더님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골드 디렉터 권복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렉터 김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렉터 신민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디렉터 정송현입니다. 신콘데 졸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제가 8년 전에 벨리댄스 이지연 리더님이랑 어떻게 컨택이라도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문화센터 등록해가지고 배웠었는데 그냥 유산을 하기 잘한 것 같아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공연 보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착석해서 어떻게 한 줄 뎁스를 깊이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앉으세요. 이분들 이제 패널 오늘 강의하려고 인터뷰를 저희가 여러 번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뎁스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 정석의 코스를 밟으셨구나 이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흘리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셨으면 합니다. 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리 이 한 줄에 가장 스폰서님이신 권복순 리더님이 어떻게 선택이 되셨는지 우리 권복순 리더님은 권옥순 리더님과 자매세요. 우리 자매들 다 있으신가요? 남매, 자매, 형제 있으시죠? 네. 그럼 내 피부치는 어떻게 컨택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열심히 외웠는데 공연 보고 그냥 15년도에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주민등록증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냥 묻지도 빠지지도 않고 보냈어요. 그러다가 1년 후에 저희 아이가 진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영양제가 필요했고 이제 꾸준히 먹이기 시작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언니 제품 하나만 더 추가하면 100포인트가 되는데 그래서 추천해준 게 헬스팩이었어요. 언니 건강도 챙기라면서. 네, 그래서 제품만 열심히 먹었어요. 먹다가 17년도 하반기에 이제 제가 하던 일에 약간 좀 회의감을 느낄 때 동생이 신규 세미나를 초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김규순 원장님 방금 왔다 가셨잖아요. 꿈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꿈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리더님들은 여기 지금 본인들 꿈 때문에 오신 거죠? 네. 저는 그 신규 세미나에서 그 꿈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어요. 내가 남의 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동생이 이 일을 알아보려면 서클을 들어야 돼. 근데 빨리 마감되니까 빨리 입금해. 말도 잘 들어요. 바로 입금했습니다. 왜 그 있잖아 긴급 마감 세일 같은 느낌. 근데 진짜 그때 당시는 대기가 너무 많았어요. 저도 2달 대기 타다가 서커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서커를 들으면서 7주 과정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걸 들으면서 사업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족을 컨택할 때는 뭔가 복잡한 어떤 과정보다는 그냥 이야기한다. 신분증을 줘라, 먹어라, 점수가 부족하다. 이게 조금 무겁게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컨택이 된 언니를 어떻게 안내하셨대요? 제품 드시겠고 신규 세미나로 초대를 했고 석세스 코너로 안내를 하셔서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잘 자리를 잡게끔 안내를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복순 리더님이 깊이 있는 뎁스를 내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안내 받으셨던 우리 복순 리더님이 이렇게 깊이 있는 뎁스의 시작이 되셨던 분을 컨택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아니세요. 또 중간에 누가 이렇게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요 시작이 되신 파트너님을 컨택하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서커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원장님께서 유산화가 아니라 곰복순이 하는 유산화, 곰복순의 비전을 전해라 라는 말씀과 함께 같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성공하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친구 한 명이 딱 생각났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전화를 했고 그 전화라는 내용이 마이스토리잖아요. 대화를 하다가 접점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마이스토리를 진짜 풀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한번 놀러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제가 그때 뭐 사업 설명을 할 줄 알았나요? 그냥 제가 제 나름 방식대로 했는데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후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제품만 먹는 소비자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8년 5월에 이제 아시안 컨벤션을 갔다 오면서 전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되게 단순해요. 다들 막 똑똑하다고 하시는데 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만두고 대전에 매주 후원을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갔는데 친구한테 좀 제품을 먹어야지 제품 확산이 일어날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아픈 아이들만 제품을 먹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본인이 좀 해독을 하고 뭔가 경험치를 쌓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경제적 여유도 없고 본인에게 쓸 그런 본인에게 돈을 못 쓴 사람은 진짜 못 쓰거든요.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 중에 그 올케 언니가 만성 폐행성 질환 웬만한 거 다 갖고 있어요. 당뇨, 고혈압, 뭐 디스크, 뭐 위염. 진짜 그 리셋하는 수준만큼 알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 언니를 좀 시키고 싶다고.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영양 강의를 했고 한 달 리셋 다이어트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진짜 실제로 한 달을 병원에 갔는데 알약이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놀라놓고. 그래서 가족들은 당연히 놀랐겠죠. 제품력도 좋고. 그래서 친구도 너네 제품 좋네. 또 마침 대전에서 킥 오프가 열려요. 그래서 친구를 초대했고 거기서 좀 긍정적인 반응이 와서 연말에 신규 세미나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 보상 플랜을 듣고 나서는 가슴이 너무 벌렁거려서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동생에게 이제 강하게 어필을 했겠죠. 동생이 계속 얘기를 해서 그 다음 해 7월 수원 킥오프 때 동생이 와요. 누나가 한 번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끝나고 어땠냐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처음 봤거든요. 했더니 아는 척하지 마시라고. 단칼에 엮이고 싶지 않다고. 내려가셨어요. 안녕히 가시라고. 그런데 내려가는 그 차 안에서 누나한테 너무 가슴이 벌렁거렸다고. 그래서 약속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1대1 미팅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그 1대1 미팅을 하고 저녁 이제 셀 미팅을 바로 꾸려요. 그래서 벌써 명당 상담을 통해서 여기 옆에 계신 길자 리더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길자 리더님이 사인 이제 2대1 미팅 하는 중에 이제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파트너보다는 먼저 신규 세미나에 가셔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달에 바로 신규 세미나 신청하셨고 11월 달에 길자 리더님과 같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두 분이 같이 석고를 참여하게 되십니다. 열애 질문이에요. 지금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본인이 사인하시고 친구 사인하고 길자 리더님 나올 때까지 몇 년이에요? 그 대본에 없던 거예요. 1919년 미국 컨벤션 갔다 오고 추가비 씨가 떴잖아요. 그때 굉장히 제가 강하게 프로모션을 했고 친구 동생도 그러면서 나오게 된 그러니까 거죠. 그게 몇 년? 2018년 8월. 그러니까 본인이 기간 사인하고 나올 때까지 기간 몇 년? 2년.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와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몇 년의 인내의 시간이 있었대요 지금? 2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복순 리더님의 결단의 시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결단을 하셨고 복순 리더님이 처음에 안내하셨던 것처럼 시스템에 안내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내 파트너에게 교육에 안내를 했었고 이게 우리가 후속 조치의 정석의 단계를 밟아 내려가셨기 때문에 지금 뎁스가 내려갔다라는 거 시간을 인내했고 시스템 안에서 정석의 안내를 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줄만 그냥 줄로 보지 마시고 2년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2년 차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은 지금 친구분은 아니신 거예요. 친구분은 아니시고 친구가 나왔고 친구의 동생이 나와서 2년 만에 동생이 소개한 뎁스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 친구 나온 게 17년, 친구가 나오고 동생이 나온 게 18년, 그리고 동생을 통해 뎁스가 나온 게 19년. 3년차예요. 3년차 정확히 하면은 3년차에 길자 리더님이 이제 나오시게 됐는데 그 스토리를 어떻게 해서 3단계의 뎁스가 나오게 됐는지 제가 들으면서 진짜 감동했어요.
네, 김자연 리더님은 그 친구 동생분의 상사분이세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던 분이신데 그 친구 올케가 리셋을 하고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분이 이제 생각난 거죠. 강하게 동생에게 대시를 했고 동생은 생각난 사람이 옆에 있는 상사분. 맨날 책상에 엎드려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사분에게 그 세종 원데이 세미나에 초대를 하세요. 근데 그냥 끝나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애프터를 못 하고 그 다음 주 2대1 미팅을 잡아요. 근데 장염에 걸려서 설사를 너무 많이 해서 못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멈추게 해드릴 테니까 나오라고 하시라고. 멈추게. 네, 그래서 나오셨어요 또. 그래서 미팅 시작 전에 유산균 2포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드시라고. 그래서 한 포를 또 더 드리면서 배가 1시간 후에도 아프면 헬스팩 한 포를 더 드시라고 그러고 미팅을 진행해요. 근데 한 2시간 지나서 여쭤봤어요. 배가 괜찮냐고. 괜찮대요. 그러면 그 한 포는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드시라고 이렇게 됐고 거기서 이제 리셋을 하기로 결심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신규 세미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도 홈미팅은 당연히 진행을 하게 됐고요. 지금 중요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죠. 행사에 초대를 했고 바로 그 다음 주에 후속 조치로 찾아가셨어요. 가려고 했는데 배 아프대요. 못 나온대요. 배고픈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다음에 뵐게. 그러시죠. 그래서 열기가 식고 타이밍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무슨 자신감이야? 그 자리에서 또 고사면 어떡하려고. 제가 멈추게 해드릴게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제품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글자 리더님 나오셨는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자 리더님 헬스팩을 받아서 드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잘 드시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제품을 처음 권했을 당시에 건강을 위해서 해드렸는데 안 드신 거잖아요. 네, 그때는 그러면 우리 대부분 그런 걱정하시잖아요. 내가 추천했는데 안 먹으면 에이 그냥 하나 사줬나 봐.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사그러 들어가지고 두 번 다시 도전할 용기를 갖지 못하는데 그때 처음에 헬스팩 하나 사주실 때 마음이 어떠셨던 건가요?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 만나가야 되는 어떤 대상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네, 제가 그때 워낙 건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암을 겪은 몇 년 후이기도 했지만 항상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저의 몸 때문에 약간 건강에 대한 니즈가 좀 있었고요. 건강 프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다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뭘 보고 골라야 돼? 이런 생각을 한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폰서님이 그런 저를 보면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건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건강 챙기셔야 된다. 간간히 들어보고 이제 엎어져 있으면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진심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헬스팩을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헬스팩을 이제 저하고 남편하고 이제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둘이 먹는데 둘 다 항상 설사를 하는 거예요. 설사를 하니까 일단은 좀 남편도 왜 자꾸 설사를 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조금 잘 모르겠는데 설사를 하니까 불편하고 또 알도 크잖아요. 먹는데 또 알이 크니까 이거를 먹다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더니 제가 이제 목 넘기는 것도 힘드니까 이래저래 남편과 제가 불편함을 느끼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조용히 안 먹게 되고 약장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섭취를 멈추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스폰서님이 가끔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잘 챙겨 드시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특별한 어떤 액션은 없었어요. 어떤 제스처가 없으셨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 불편하고 또 이게 제품이 정말 도움이 돼? 하는 어떤 확신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제품을 먹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들어갈 때는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제품이 처음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후속 조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후속 조치라는 단어로 이렇게 단어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후속 조치란 제품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그 제품을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시만요. 나이 먹으니까 말하고 살에 걸려. 죄송해요. 그
제품을 먹었을 때 불편함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거. 이게 후속 조치인 거예요. 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게 후속 조치인 거예요. 드시면서 자꾸 설사를 했대잖아요. 이게 우리가 좀 더 접촉 밀착해서 후속 조치를 했다라면 해결이 됐을 일이었는데 신규분이시다 보니까 어떻게 가이드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빨리 땡길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넘어가게 되는 상황을 발생시킨 거죠. 그래서 제품 하나라도 우리가 정확한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불편함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1년 후에 제품을 제대로 먹지 않던 시기에 이제 동료 스폰서님이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여기 행사를 초대받아서 갔다 왔으니까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아 나랑 제대로 한번 해보자 들어보셔라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제품도 안 먹을 때였어요. 그리고 약간 불편할 때였어요. 근데 그렇게 제안을 하셨을 때 미팅에 나가신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나가셨어요? 이제 제안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스폰서님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셨어요. 그때 1년 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약간의 확신도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하고 스폰서님하고는 관계가 좋았거든요. 물론 일적으로는 갈등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랬는데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는 되게 신뢰하는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폰서님이 그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물론 진심은 있었지만 납작분이라 그런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알기 때문에 얘기를 다시 듣게 됐는데 그리고 또 하시는 얘기가 그리고 일이 된다 이 얘기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저의 타이밍이 왔던 거예요. 저 스스로도 좀 뭔가를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라고 했냐면 그래 그럼 만나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만나 뵙고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먼저 내 몸을 챙기자, 일단 건강해지자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미나에도 가게 되었고요. 세미나에 가면서 스폰서님이 하는 얘기가 차장님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랑 함께 하세요. 스윗하죠.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래 좋아. 왜냐하면 저희는 팀워크로 일을 하는데 일할 때도 무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그냥 이 친구는 어떤 걸 해도 다 그냥 이해가 되고 믿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정말 왜 약간 이렇게 속내를 많이 얘기를 안 하는 친구였거든요. 스폰서님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본인이 좀 불편한 속내를 얘기해 줄 때는 아 정말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나에 가면 스폰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후에 스폰서님하고 제가 같이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배경에는 저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스폰서님에 대한 진짜 믿음하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의 타이밍이 또 맞아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큰 망설임 없이 그냥 해볼게 시원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알아보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뭐래요? 스폰서가 달라졌었대잖아요. 지금 제가 진짜 요새 굉장히 강의에서 많이 듣는 내용인데 뭐가 제일 중요하대요? 사업을 시작하고 변화. 네. 우리가 이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달라진 모습들 제일 빠르게 변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눈빛. 제일 빠르게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정신만 차리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눈빛으로 달라지셨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미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B가 C에게 나랑 같이 해보자. 나 너랑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뭣도 모르지만 내가 도와줄게. 뭘 도와줄지 모르지만 그런 확신이 사람을 조금 결단하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조금 뭔가 고르고 결단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스폰서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안내를 해주셨었고, 오라고 끌어줬었고, 안 오던 제가 안 하던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저를 땡겨주고 있으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이 세상에는 더 많다. 그래서 확신을 가진 스폰서가 땡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럼 나는 여기 스폰서님은 평소에 인간관계 엄청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스폰서님이 다 그러시면 진짜 다행이겠지만 난 어떻게 살다 보니까 못 그랬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새로운 인맥부터 다시 시작하신 분이 우리 그룹에 있죠? 이현진 나연님. 네, 늦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우, 스파는 진짜 너무 달콤하시다. 네. 갑자기 그 스폰서님이 보고 싶어졌어요. 겁나 멋있어요? 곧 나오실 거예요. 곧 나오시네요. 네. 제가 잘못 들려가지고. 네. 그럼 우리 길자리더님 부업자시고, 부업자였어요. 네.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먼 거 우리 저기 지금 이기순전이 어디서 올라왔죠? 창원보다는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먼 거리였고 게다가 몸도 아팠었고 부업자였고 핑계거리가 사실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복순리더님이 시스템으로 초대를 하셨고 서코에 초대를 하셨고 뭐 일 끝나고 나면 홈미팅과 셀미팅을 하자고 하셨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초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여할 때 마음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들었을 때와 참여할 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이제 앞으로 또 우리 리더님이 전달하셔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런 말 하려면. 자, 듣는 사람이 어떤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즐거웠습니다. 일을 끝나고 좀 힐링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스폰서님 만나면서. 제가 아까 처음 전달해주신 저희 스폰서님하고 신뢰관계가 있었고, 그 함께하는 일에 그래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팀을 이뤄서 한다는 말도 좋았고요. 우리가 팀이 돼서 일을 할 수 있어? 괜찮을 것 같아. 이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내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래? 너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당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를 알아봐야 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폰서님을 만났어요. 복순 스폰서님을 소개를 받고 만나게 됐는데 정말 복순 스폰서님이 아까 수원에서 내려오셨거든요. 대전까지. 근데 매주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매주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후원을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성, 관심, 사랑, 열정, 네, 그게 너무 느껴졌어요. 그게 느껴지면서 그냥 나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한 그 30년 가까이를 생활해 오다 보니까 그게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퇴근하면 아까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부담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서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고 그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폰서님이 이제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안내를 해주셨고요. 참고로 제가 재직하던 중에 전 부서가 인사부서였어요. 그러면서 직원들의 역량 개발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도 당 떨어지면은 달달한 음식 찾는 것처럼 저도 왜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일하면서도 사람들에 치이고 또 일 때문에 치이고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바닥까지 내려갈 때 또는 내가 너무 작고 하찮게 보여질 때 또는 어떤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할 때 그럴 때 저는 교육을 찾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좀 동기부여를 얻거나 아니면 답을 얻어내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산 안에 그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제안받았을 때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이쯤 되시면 이거 준비된 사람이잖아.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포자기 하실 것 같은데 자,
우리 리더님들이 아까 김기성 원장님 강의해 주실 때 950번째에 합격하셨다고 하잖아요. 아직 뒤로 뒤집지 않은 지금 한 50명쯤 뒤집으셨죠. 예, 51번부터 100명 정도를 더 뒤집으시면 이런 파트너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그 파트너님을 무슨 리더님이 후원한 것처럼 후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준비된 리더를 우리도 찾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순 리더님 한창 우리 이제 여기 라인을 후원하던 시기가 코로나가 이제 와 어떻게 이렇게 괜찮은 리더 나왔는데 코로나가 빵 터졌어. 대박. 그쵸?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내려오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내가 내려가는 입장에서 조금 우려되거나 걱정되거나 하지는 않으셨었는지. 일단 대구에서 엄청 심했잖아요. 그때 저도 잠깐 주춤했어요. 네. 근데 서울로 이제 후원을 갔다가 퇴근 시간에 어떻게 전철을 탔는데 그 평소보다는 좀 널널했지만 그 알죠? 앞사람 등판 보고 온 느낌? 네,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코로나인데 이렇게 많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모두들 몸살이고 있을 때 직장인들은 진짜 생계를 위해서 출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모두 남편들 출근하셨죠? 코로나 때? 네. 원래 직장은 저희 남편도 출근했어요. 근데 뭐 이제 제재가 들어가면서 재택근무도 했지만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못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었죠. 네.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행해낸 게 이제 직장인들이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네, 아니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그런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어가지고, 솔직히 남들 눈은 신경 쓰였어요.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 신경 쓰였지만, 그게 핑계거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는 거를, 저 같은 경우도 일이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출근을 해야 했고, 이들은 저희가 오는 걸 거부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주 너무나 식상하게 듣는 단어예요. 성공은 두려움 너머에 있다. 코로나를 이기고 갔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코로나에 집에 계셨던 리더님들 괜찮아요. 지금부터 그 2년 플러스에서 2배로 많이 일하시면 됩니다. 기죽지 마시고 나는 괜히 그때 놀았구나 또 이렇게 땅파지 마시고 지금부터 2배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길전 리더님 지인의 추천으로 제품 드셨고 결단하셨고 교육받고 꿈과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 다들 이제 거기서 또 많이 멈추는데 명단을 뒤집어야지 돼요. 우리 길자 리더님은 다음 뎁스를 파기 위해서 어떻게 명단을 뒤집어 가셨는지 여기 들어볼게요. 네, 그 명단이라는 단어도 되게 어색하잖아요. 정말 듣기 싫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명단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알면서도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명단은.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명단을 뒤집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사업을 전화받았을 때 스폰서님한테 어떻게 했냐면 스폰서님 저 이런 거 못해요. 막 이랬거든요. 손사래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스폰서님이 유산화 사업을 하는 건 2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내가 유산화를 하는 걸 알리는 거. 2번째는 그냥 내가 제품을 잘 먹고 바르고 쓰고 잘 씻고 이러면 된다고. 그 2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다. 뭐 했냐고. 그러면 그때 저한테 소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게요? 후자인 열심히 먹고 바르고 쓰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뭐 한 거야? 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토너도 정말 열심히 뿌렸어요. 수십 사람들 있는 데서 뿌리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막 뿌려주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요는 제가 건강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품을 정말 잘 챙겨 먹었어요. 시키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근데 체험이 좋았어요. 정말 제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을 때 주변 분들에게 먹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출장이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매주 내려오시는 스폰서님들과 미세 미팅을 꼭 했어요. 제가 일부러 캔슬을 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일 때문에 그런 것밖에는. 그때 명단이라는 단어도 정말 익숙하지 않았고 많지도 않았지만 대화 중에 가볍게 명단 상담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에 아까 제가 잠깐 놓으셨던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리더님은 애용하셔서 알리셨다고 하잖아요. 2번을 선택하셨어요. 코로나 때 놓으신 분들은 1번, 2번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속도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단하시고 애용하시고 스폰서님의 상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거 다 들어본 얘기죠? 근데 왜 안 되는지 알아요? 남들이 봤을 때 알아볼 만큼 안 써서. 화장품을 쓰면 광이 나야 되고요. 다이어트 제품을 먹었으면 살이 빠져야 되고요. 그렇죠? 어디가 아파서 먹었으면 안 아플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사업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제품 애용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내가 늦었다? 1번, 2번 다 하셔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미아 리더님, 아우 참 화면으로 뵙다가 보니까 좋네요. 네. 김차 리더님 옆에 계신 리더님이 신미아 리더님이신데 네 번째 이제 뎁스신 거예요. 네 번째 뎁스신데 신미아 리더님은 회사 동료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회사 동료이신데 회사 동료 컨택하고 싶으시죠? 네, 지금 친구에서 이제 회사 동료에서 다시 또 회사 동료로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컨택되셨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평소에 신뢰하고 존경하던 분이 옆에 계신 김기자 스폰서님이셨어요. 원래 같은 부서였으면 아마도 이렇게 친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다른 부서에 있어서 제가 존경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김기자 스폰서님께서 많이 아프셨어요. 1년 동안 휴직계를 내셨다가 복직을 하셨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점심시간 때마다 맨날 책상에 엎드려서 주무시기 바빴고 그리고 얼굴 되게 초췌해지셨고 그러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으셨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점심시간에 같이 산책하자고 하시면서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많이 이렇게 맑아지시고 좋아지시는 그런 것들이 점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뭐해? 왜 이렇게 몸이 좋아졌어? 피부도 좋아지고 그랬더니 그때 그 유산화에 대한 제품을 저한테 간간히 전달해 주셨는데 그게 뭐야? 난생 처음 들어보는 저는 그냥 안땡땡이나 뭐 그거는 잠깐씩 들어봤는데 전혀 그 유산화라는 제품, 유산화라는 그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얼마야? 좀 비싸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간간히 저한테 전해주셨는데 그래 좋은 거니까 언니 많이 먹어. 그렇게 저는 영양제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저희 아빠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많이 편찮으셔서 폐질환을 앓고 계셨었는데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던 찰나에 김자 스폰서님께서 이 말을 저한테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 유산화 제품을 좋은 거니까 드셔보시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래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언니가 좋은 제품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언니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게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복순 스폰서님, 내리신 복순 스폰서님이 저희 회사에 오셔서 회의실에서 2대1 미팅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빠한테 좋은 제품, 이렇게 필요한 제품들을 안내를 받고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 아빠께서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을 가게 되셔서 그 이후에 이제 나오시지 못하시게 됐는데 어쨌든 아빠를 위해서 제품을 주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당시에 아빠 병간호로 인해서 몸이 많이 기력도 약해지시고 당뇨약도 드시고 계셨고 고지혈증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엄마 그거 좋은 거래. 엄마라도 먹어.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 엄마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네, 몸에 좋다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엄마는 몸을 챙기시는 분이시라 그거를 이제 드시더니 저한테 야 이거 왜 이렇게 먹고 나서 너무너무 가뿐하고 피곤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그 제품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처음에 거절하셨어요. 그죠? 거절하셨는데 우리 이제 스폰서님께서 처음에 유산한 사업자였을 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제품을 팔아야지.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제품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을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조금 주변에 있는 대상들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이라면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이 비즈니스를 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소비자셨던 거예요. 소비자셨는데 어떻게 사업자가 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으셨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한 10년은 더 다닐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10년 뒤라고 해봤자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그 다음 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을 때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이제 삶에 대해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평생 여유롭게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PPPS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여기 기자 스폰서님께서 그건 지금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되게 꼭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막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솔직히 당황했어요. 이 언니가 이거를 나한테 막 시켜서 뭐가 떨어지는 게 있나? 이익이 나는 게 있나? 막 그런 생각을 딱 했었거든요. 근데 평소에 제가 알고 지내던 우리 기자 스폰서님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한테 그런 걸 강요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몰랐었지만 꼭 해야만 할 것 같았죠. 그래서 PPPS 마감도 하고 그 복수 스폰서님과 그 2차 미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복수 스폰서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에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타이밍도 맞았고 어쨌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PPP에서 마감했고 그리고 제가 리셋을 하고 꾸준히 제품을 섭취하면서 저 또한 만성 비염과 변비와 그런 것들 달고 자랐었거든요. 아까 건강한 줄만 알았던 제가 몸속에 독소를 막 쌓고 살았던 거였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 리셋을 하고 난 다음에 되게 변비랑 비염이 굉장히 좋아지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서 그러고 나서 제가 제품을 먹고 좋아지는 부분에서 길자 스폰서님께서 사업적인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왠지 모르게 이건 해야겠다라고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만나게 된 운명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복수 스폰서님이 매주 수원에서 대전으로 이제 내려오시면서 뵐 때마다 느낀 점이 다들 아시겠지만 척척박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무엇이든 궁금한 걸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본인이 혹여라도 모르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알아서 꼭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느낌이 좋았던 그리고 그 전에는 뭐 평소에 제가 복수 스폰서님하고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냥 신뢰가 그렇게 쌓이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수원에서 대전으로 내려오시면서 후원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신뢰 관계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쯤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건복순 이더님 잘 낫겠지. 골드잖아. 아유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골드 아니실 때 그렇게 후원하신 거고요. 이제 다들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실버? 어치버 미국 갔다 와서 결단하고 움직이시면서 이 라인을 되실 적 아니었던 라인인 거예요. 그 라인을 이제 키워가시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태초의 골드가 아니었다. 그래서 소개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소개자의 학원 해야 된다. 그쵸? 그런 학원 그거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좀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를 후원하는 스폰서가 어땠대요? 준비돼 있어가지고 신뢰할 만했대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폰서님 저 파트너 나오면 서브 들어갈게요. 스폰서님 저 파트너 나오면 1박 2일 올게요. 스폰서님 저 파트너 나오면 로컬 올게요. 파트너 나왔다가 준비되지 않은 나를 보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태초의 골도 아니었다. 자,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미아리더님 처음부터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열심히 하신 거 아니고 이제 중간에 결단하시고서 열심히 하시게 됐는데 어떻게 결단하시고 이렇게 지금 퓨처 어치버를 거친 디렉터예요. 그냥 디렉터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탄탄한 성장을 해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꾸준히 먹었어요. 꾸준히 먹고 저희 엄마도 꾸준히 드시고 그리고 엄마도 저도 좋아지고 저는 일단은 아빠의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 오빠, 저희 언니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먹게끔 했는데 그게 가족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겸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솔직히 저는 이제 사업을 빨리 해야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먹고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롤러코스터 탄다고 하시죠? 그 롤러코스터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과정들에서 제가 이걸 놓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신뢰하는 길자 스폰서님 그리고 복순 스폰서님께서 꾸준하게 저를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잡아주시고 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저의 파트너 그러니까 옆에 계신 저희 송현 리더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이거 안 되겠네?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런 생각이 깊어지면서 저도 조금 마음이 좀 급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 서코를 수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 마음이 썩 가지는 않았어요. 서코를 들어야 돼라고 했을 때 억지로 들어라 해서 듣는 것보다 제가 결단이 서면 그때 듣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좀 지체했던 것 같아요. 서코를 신청할 당시에 특별한 계기는 없었어요. 지금 뭔가 좀 즉흥적인 부분이 있었나 봐요. 제가 그냥 이제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코를 이제 듣게 됐는데 작년 봄에 서코 과정을 마치면서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정말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걸 꿈이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시스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프라인은 조금 경험을 하고 있어서 어려워서 온라인 쪽으로 해서 줌 미팅은 항상 거의 빠지지 않고 그 미팅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스폰서님께서 제주도 프로모션 얼마 전에 끝났죠. 그 제주도 프로모션을 도전해보라고 하시면서 처음에 저는 제주도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복수 스폰서님께서는 길자 스폰서님 그리고 파트너 두 분이랑 같이 함께 팀을 이뤄서 이제 제주도 프로모션을 이제 할 것을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거를 하면서 퓨처 어치버를 도전하면 어떻겠냐라고 하시면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저는 이게 불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아까 강의에서 하면 된다.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도 달성하고 그리고 퓨처 어치버 직급을 달성하게 되면서 마지막 3차에 디렉터까지 승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하면서 저희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과 함께 이렇게 프로모션을 도전을 하면서 왜 팀으로 해야 하는지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미아 리더님 19년 12월에 가입하셨고요. 22년에 4월에 퓨처 어치버 그리고 7월에 디렉터 가신 거예요. 시간이 꽤 길게 걸렸죠. 그런데도 시간은 지금 하나도 안 보이고 라인만 보이시죠?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시간이 흘러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스폰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자리에 지금 있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신 거예요. 자,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미팅을 하면서 너무 매력적으로 느끼셨던 분이 우리 옆에 또 계신 정성현 리더님이신데 우리 미아 리더님 참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송현 리더님을 선택하시게 됐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배가 많이 내려가니까 드디어 여기서 이제 키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정말 굉장히 우연치 않게 컨택이 되었는데요. 제가 여기 옆에 송현 리더님하고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매년 자주 만나는 친구는 아니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 친구들끼리 이제 모이고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오랜만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그 마스크 품위 현상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 마스크를 구할 수 있냐라고 해서 그때 저희 회사가 마스크를 취급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품위 현상이 일어나면은 회사에서도 그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구할 수가 없다 하면서 서로 이제 오랜만에 통화를 했으니까 안부를 물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때 그 해독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해독을 하고 있었을 때 이 친구한테 뭐 해독 얘기를 하고 이 영양제 먹고 우리 애기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져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당황해서 이거 유산화라는 제품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 애기가 이거 먹고 좋아졌어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유산화? 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나 그거 알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자기가 같이 그 운동하는 친구가 그거를 먹는 것 같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집은 천안이고 저는 대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먹여 이거 되게 좋아. 네, 저는 이게 미래의 다이아를 못 알아보고 놓칠 뻔했죠. 그래서 이거 되게 좋아하고 먹여봐.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솔직히 저는 이 친구가 그거를 먹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쯤 제가 해독 끝내고 이 사업을 조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가 그때 먹고 있나? 하고 전화를 했더니 먹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났죠. 제가 어떻게 먹고 있어? 그거 누구한테?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물어봤고 제품 이렇게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이건 안 되겠다. 그래 그러면은 성현아 나랑 같이 하자. 이거는 나랑 같이 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라도 잡았습니다. 어디 할 뻔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요새 진짜 이거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님들 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네,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이분이 사업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결단하신 분은 잘 얘기를 못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을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한다라고 말 못하겠으면 너가 그 사람 누군가를 나에게 소개하면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돼.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유산화를 얘기했다면 반드시 정말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어. 라고 멘트를 조금 남길 수 있게끔 나만의 멘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진짜 이제는 이 사람 사업자가 그 사람가 너무너무 멀리 알려져가지고 돌림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대단한 분을 놓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이 라인 미팅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분이거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새 유밍아웃이라고 하죠. 꼭 하실 수 있게끔 본인을 위해서 못하겠으면 본인의 스폰서,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정확한 멘트 본인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본인이 전달하는 사람도 조금 알고 있게끔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송혜연 리더님께 질문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내가 지인에게 유산화 이야기하면 이제 두려워. 그쵸? 내가 처음에 이제 유산을 사인해가지고 전달하려 그러면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머릿속에 100가지 또 특히 이제 뭐 N이나 F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200가지가 떠오르실지 몰라요. 머릿속에. 굉장히 두려우실 텐데 이제 우리 입장을 들어볼게요. 정송현 리더님은 처음 미아 리더님에게 유산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송현 리더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네. 끝에까지 다 들리시죠? 네. 2020년도 2월 코로나 막 시작할 때 저희 아이 이제 마스크를 사는데 없어가지고 구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빠 병원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나 해독 중인데 밥이 먹고 싶다는 둥, 라면이 먹고 싶다는 둥,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니나 해라, 해독은 니나 해라, 나랑 상관없다. 처음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희 아이한테 온전히 가 있었고 그때 아이가 많이 아파가지고 그런 면역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영양제를 국내 뭐 약국이나 병원에서 추천해 주는 것 외에도 이제 사이트를 뒤져서 외국 영양제를 먹이고 그다음에 유산균도 한 달에 26만 원짜리 먹이고 거기에 이제 한약까지 해서 한 70만 원 정도를 먹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 흘리는 말로 우리 딸 승아가 영양제를 먹었는데 폐렴이 걸리던 아이가 안 걸려 이러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딱 꽂힌 거예요. 그게 어디 거야? 한 게 유산화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 유산아 아는데 우리 운동하는 애가 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러면 얘기 들어봐서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바로 저는 그 유산화 하는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듣고 아이 제품 위주로 해서 한 3주 정도 먹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전화 와서 이제 밝은 그걸로 알아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먹고 있어. 그랬더니 여기서 벌써 먹고 있어?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혼자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먹고 있어? 회원 가입했어? 안 했어. 잠깐만 끊어봐. 이래요. 그러더니 또 전화가 와서는 사업자야?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래서 나 아무것도 몰라.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아는 분이 있어. 소개해줄게 해서 소개받은 분이 저희 복순 스폰서님이세요. 그러니까 복순 스폰서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회원가입 뭐 한 거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 어떻게 해서 영양제를 먹이고 있는지 어떤 제품 위주로 해서 먹이고 있냐 그래서 면역 관련으로 해서 40만 원 정도 먹이고 있다 했더니 이제 그러면 그 혜택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혜택이냐 그랬더니 40만 원을 먹으면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 저희 만나자고 하셨는데 그때 코로나가 심하고 또 아이가 면역이 약하니까 제가 사람을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로 소통을 하게 됐고 이후에 이제 만났는데 아마 제가 이 멘트를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스폰서님은 그때 되게 다급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빨리 만나고 싶은데 제가 아이 때문에 못 만난다고 하니까 되게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민을 했던 부분이 제가 처음에 친구한테 유산화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정작 설명은 다른 사람한테 듣고 먹고 있는 상태인데 친구가 다시 소개를 해준 분하고 소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전달해 들었는데 친구랑 해야 되나? 아니면 동네에서 자주 보는 사람하고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운동을 하면서 계속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사업적으로 가져갔을 때는 그 앞전에 운동하는 동생은 제가 40만 원을 먹었을 때 받아가는 혜택을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았고 우리 복순 스폰서님께서는 혜택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처음 통화하고 한 3주 있다가 먹고 있어 이런 전화했을 때 이제 저희 심야 스폰서님이 한 얘기가 우리 스폰서님이 이제 복순 스폰서님이세요. 우리 스폰서님이 되게 똑똑해. 아까 척척박사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어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랑 하자. 같이 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업적으로 봤을 때 일로서 가져간다면 전문적인 정보를 알려주신다는 부분도 좋았고 또 한 달 동안 소통을 하면서 또 복순 스폰서님에 대한 신뢰도가 쌓였겠죠. 그래서 저는 복순 스폰서님하고 같이 하게 됐고요. 사업 초반에는 이제 40만 원 공짜로 먹게 된다는 그 오로지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돈이 있기는 한데 아이가 병원을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유산화를 먹으면서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네, 한 번도 안 가가지고 저희가 병원 가서 기다리는 시간적 낭비라든가 이런 돈, 그 다음에 수입 부분에서 이제 가정이 보탬이 되고 뭔가 제 자리가 생긴 느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성 척척박사. 이제 우리 또 여기 앉으신 분들 이제 또 고민해. 이제 두 가지로 고민해. 우리 스폰서님은 척척박사 아닌데 어떡하지라고. 우리 스폰서님 척척박사 아닌데 어떡하지는 성장하려면 조금 아직 멋진 분들 제 경험상 봤을 때 두 번째 경우 있어요. 나는 척척박사 아닌데 어떡하지라 이런 분들 이제 성장할 날이 그래도 조금 임박해 있는 분들의 마인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분들 다 이제 제가 안심하시라고 좀 답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스폰서가 척척박사가 아니면 스폰서의 장점을 찾으세요. 뭐 정말 착하다든가. 이거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에 엄청 성실하다든가. 네, 그쵸?
엄청 헌신적이라던가 아니면 미모가 엄청 뛰어나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꼭 척척 박사여야만 하는 건 아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하지만 서미연 기자님한테 우리 스폰서님이 엄청 성실하셔라고 했어도 저분은 그날 사인을 이쪽에다 하셨을 거예요. 맞죠? 뭔가 어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스폰서에 대한 니즈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본인 스스로도 내가 척척 박사가 아니어도 된다. 나는 엄청 착하잖아. 뭐 이런 거 괜찮아요. 그래서 기죽지 마시고 잘하는 거 한 가지씩 장착하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송현 리더님한테 주로 전화는 그럼 미아 리더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신규 사업자였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후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저희 옥슨 스폰서님하고 통화를 하셨어요. 아 그러면 진짜 지금 뎁스예요. 자 이쯤 되면요 많은 분들이 속으로 생각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 막상 닥치면 엄청 불편합니다. 사실이잖아 아니에요? 불편 안 해요? 엄청 불편해요. 엄청 불편한데 그때 제가 얘기했죠. 태초에 골드가 아니셨다고 어치고였어요. 아이를 막 후원하신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이제 큰 나이를 이제 막 키우던 그런 애기애기한 분이셨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넘고 그렇게 후속 조치를 잘하고 연락을 하셨나요? 일단은 그 심리아 리더님의 리셋을 하고 이걸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빨리 파트너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책임감. 그리고 정소연 리더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아픈 아이를 케어했잖아요. 저녁에 전화했는데 맨날 술이야. 그래서 너무 측은했어요. 그래서 정말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간절했습니다. 네, 맞아요. 책임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걸 또 한 번 더 바꾸면요. 내 성장에 대한 간절함. 내 성장에 대한 간절함이 아주 올바르게 표현된 거죠.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으로. 굉장히 올바른 후속 조치의 모델이 아니셨나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 너무나 매력적인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에요. 송현 리더님. 우리 송현 리더님 첫 번째 파트너는 여기 뎁스가 또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다 못 올라와가지고 제가 자를 거예요. 무대가 작아서. 네, 첫 번째 파트너님은 아까 요 앞에 있었던 분이에요. 진짜 컨택 안 돼서 어떡할 뻔했어요. 어떻게 또 컨택하셨는지 스토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임성희 리더님이 아까 발레 하신 분인데, 벨리 떨려가지고 운동 모임 송년회 때 어느 여자분 한 분이 정말 유산화 전단지를 훅 해서 전원에게 다 돌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보고 지나간 게 유산화였는데 여기서 이제 심야 스폰서님이 얘기를 해서 유산화라는 그거를 알게 됐고. 임성희 리더님한테 그때 당시 이제 임성희 리더님하고 저의 관계는 아이들끼리 친구이자 저희도 이제 나이가 동갑이어가지고 이렇게 지내게 된 얘기인데 전화를 했어요. 제가 나 치아 영양제 알아볼 건데 그랬더니 나도 영양제랑 해독에 관심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아이의 그런 건강에 대한 니즈가 강해서 바로 제품 주문을 했고요. 임성희 리더님은 조금 이제 생각해 보겠다고 한 상태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설명을 해주는데 그 종이에다가 이런 A4에다가 100만 원짜리 리셋 플랫 하나, 60만 원짜리 리셋 플랫 하나만 딱 주고 그냥 그거에 대한 설명만 해줬어요. 그러니까 혜택 하나도 안내를 안 하니까 우리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복순 스폰서님하고 이제 소통하는 동안 그 복순 스폰서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보상 플랜 영상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뭔가 돈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씩 따라 푸는 거죠. 이해는 안 되는데 이해를 해보려고 막 따라 풀었어요. 따라 풀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될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임성희 대표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품 구입했어? 그랬더니 안 했대요. 그러면 구입하지 말고 기다려. 우리가 한 달에 40만 원을 먹고 소개를 하면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기다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순 스폰서님하고 미팅을 한 후에 이제 복순 스폰서님께서 우리 제품을
전 제품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가장 빠른 게 해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해독을 했고요. 그 해독한 이후에 이제 임성희 리더님이 저희 스폰서님하고 미팅을 한 후에 같이 이제 임성희 리더님도 해독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한번 짚고 갈게요. 성희 리더님이 100만 원, 60만 원 비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독 안 한다 그랬는데 이제 사람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만나가지고 해독을 하신 거죠? 해독을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네, 처음에 그 동네 친구한테 들을 때 유소다, 서플 3판, 2판 똑같이 들었어요.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서플을 딱 다 처음 들으셨을 때, 와, 이런 게 있어? 너무 좋아. 와, 여기 회사 영양제 너무 좋네? 이렇게 다 하시잖아요. 근데 반면 역으로, 와, 겁내 비싸. 일주일에 100만 원이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성희 리더님이, 애들만 먹여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임성희 리더님이 아까 벨리 강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가 되면서 그런 외부 강사라든가 그런 수입이 끊긴 상태였고, 저희 집하고 마찬가지로 남편이 이제 외벌이로 해서 생활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100만 원으로 영양제를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임성희 리더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40만 원을 먹고 소개하면 공짜로 된다고 했을 때, 그걸 했더니, 나 해볼래. 나 소개해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세히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 미팅을 했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내 몸에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내 몸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원래도 해독을 하고 싶었던 상태여서 남편과 같이 해독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성희 리더님 벨리댄스 하시는 분이니까 주변에서 전달을 하고 접촉을 할 때 대부분 저분은 다이어트를 굉장히 원할 거야라는 제품으로의 접근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혜택과 함께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핫버튼이 눌려졌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강경민 리더, 우리 핫버튼 찾기 진짜 어렵지 않아요? 되게 어렵죠. 저도 핫버튼 되게 못 찾아요. 근데 우리 강경민 리더님 저 닮아서 핫버튼 되게 못 찾아요. 근데 저분이 어떻게 찾냐면 다 던져. 한 번은 일단 다 던져보는 거야. 건강부터, 남편부터, 아이부터, 엄마부터, 노후까지 싹 다 던지는 거예요. 어느 하나는 맞겠지. 이런 마음으로 잘 던져서 맞으면 그날 퍼펙트 되는 거고 안 맞았으면 그날 안 던진 공을 다음번에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버튼을 잘 찾는 능력이 있다면 정말 감사하게 그 능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없다면 다양하게 던져서 활용하시면 된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국복순 리더님께 와서 이렇게 뎁스가 진짜 잘 내려갔어요. 되게 신기하죠? 이런 뎁스 가지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단이 잘 나오고 뎁스가 잘 내려가는 우리 리더님만의 좀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알 것 같을 것 같긴 한데 또 이해하셔야 되니까. 죄송한데 특별한 노하우가 없어요. 일단 매주 일정한 시간에 찾아간다는 것하고 소개가 나오면 무조건 간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다행히 제주도에서 안 나왔습니다. 천만 다행히. 그리고 제가 신교일 때 명단 작성해보세요. 이 말이 참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할 거라는 생각에 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가령 명절 다 가시잖아요. 결혼했기 때문에 명절 음식 어떻게 하시냐, 언제 가시냐 이러면 대충 친정하고 시댁 식구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친구들 퇴근하면 직장 다니셨잖아요. 직장 다니면 집에 가면 아이 챙기랴 밥하랴 남편 챙기랴 너무 바쁘시겠다 막 이러면 생활 패턴이나 식습관이나 거의 가족들 얼마나 부부와 친밀한지 이런 것도 대충 나오고 나는 결혼하고 친구들 한 번도 못 봐. 8년 동안 만난 적이 없다고 이런 얘기해서 친구들 자주 만나세요 그러면 친구들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면서 나와요. 그냥 막 명단에 막 써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작성을 해요. 그 명단을 작성하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다시 만나서 이어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도 질문을 통해서 좀 확장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보면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코디를 해드리고 아니면
네. 제품 코칭도 해주고요. 마음에 들면 주변에 그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뭐 먹으면 좋아져요? 뭐 먹어가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은 초과됐죠? 네. 네. 그래서 저만의 파트너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자, 지금 되게 이제 머릿속이 궁금해졌죠? 도대체 그러면 지금 너무 뭉뚱그렸어. 명당 코칭이랑 알아요. 제품 코칭은 여기서 어차피 거기 대본에 없었잖아요. 내용. 명당 코칭이랑 제품 코칭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이거 우리 9월달 1박에서 권복순 이사님 강의하실 예정입니다. 아직 안 되겠죠? 네, 9월 예약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된 관계로 마지막 질문 근데 네 분 다 하실 거예요. 네 분 다 하실 겁니다. 조금만 더 쓰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건 진짜 잘한 것 같다. 이것만큼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시면 권복순 리더님부터 돌아가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트너 없이 시스템을 혼자 다녔거든요. 좀 외로웠어요. 그래서 파트너를 만들어주는 거에 좀 집중을 합니다.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 아시죠? 네, 나무꾼이 선녀의 날개옷을 숨겨놓잖아요. 아이 생각할 때까지. 저는 파트너를 만들어줘서 도망 못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성공자분들이 한결같이 성공하려면 시스템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파트너들 지역에 있다 보니까 셀미팅이나 홈미팅을 돌리긴 하지만 더 큰 성공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거를 끊임없이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스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게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사진, 야, 너 오늘 본사 놓고 안 갔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갔는데. 근데 왜 사진이 없어? 내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찍었더라고. 그러면서 셀카를 보내준 게 있어요. 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패밀리 사이즈가 굉장히 컸거든요. 아니, 그 오밀조밀한 사진에 학대에서 저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트너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겠구나. 결론은 내가 있을 곳에 있으면 그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이분이 아까 파트너님들이 똑같이 뭐라고 하셨어요? 척척 박사다. 본인이 몰라서 끼고 가르치는 거 아니까. 내가 끼고 가르쳐도 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대요? 더 큰 시스템의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성장시켜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똑똑하신 분들이 놓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가르치면 돼. 네, 복제 겁나 어렵습니다. 나는 똑똑한데 내 파트너는 똑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안에서 키우실 때 가장 크게 클 수 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기자 리더님. 네, 저는 I형의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는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제가 꼴쫄짓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있어요. 차 안에서 막 고민을 해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막 이렇게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텐션을 막 끌어올려서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잠깐 고민하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발길을 그냥 가면은 나 후회할 것 같아. 그러면 그럼 다시 가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 이제 1월에 제가 떡을 사면서 돌아 나왔어요. 모퉁이를 돌아 나오면서 갈등을 막 하죠. 내면에서 이걸 다시 가? 아니야, 이게 창피함은 순간이다 이 말도 있잖아요. 갈까 말까 이러다가 다시 갔어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장님이 다시 전하게 됐더니 2년이 돼서 지금까지 해독을 하고 꾸준히 드시고 계시거든요. 매주 한 번은 가요, 제가. 그 제품을 지금도 소분해서 나눠드려요. 딱 일주일씩 10만. 그래서 자꾸 만날 기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건강한 거리를 두면서 일정한 선을 유지했거든요. 더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일하면서 걸리니까. 그랬는데 이 유산화는 저를 변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부족한 2%, 사랑, 관심 이런 것들을 점점 채워주는 이 유산화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살까 말까,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는 거고 하는 거고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안 사는 거래요. 우리 심리학 회장님. 저는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초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정말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강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돈이 있어야 건강도 챙길 수 있기에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회장님. 네. 저는 제품만 먹다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혜택 안내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께 유산화에 꼭 혜택을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건강 상담이나 추가소득, 권리소득 또는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마구마구 문의 주세요라고 하고요. 제가 유산화 사업 저랑 하시는 거예요. 저랑 꼭 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멘트를 조금 많이 남기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제가 그거를 전달하지 않고 만약에 그분이 유산화에 대한 정보만 습득하고 다른 사람의 파트너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못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무조건 하고 있다라는 걸 알리고요.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도 저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걸 알게 됐고 최근에는 유캠프, 유데이를 경험하면서 저희 그룹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요. 그거는 이제 성공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만큼 중요해서 알리고 있고 저는 유산화를 만나서 크게 3가지가 변했는데 첫 번째는 가족들의 삶의 질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신랑이 매주 병원에서 한 2시간 정도 아침 한 6시 반에 나가서 2시간 정도 줄을 쓰고 또 집에 와서 아이와 저를 데리고 또 가서 한 2-3시간 기다리다가 진료보고 했었는데 그런 시간이나 돈을 쓰는 일이 없어졌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저희 복수 스폰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매일 밤 친구가 있었거든요. 마요네즈 청양고추가 안주였고요. 시를 시작한 파란 캔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네. 그 친구가 요즘에는 잘 안 해줘요. 안 친해졌어요. 대신에 그 친구 대신에 책하고 동영상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저희 둘째 아이가 그래요. 조용히 해. 엄마 공부해. 조용히 해.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예전에 아이 아플 때는 다들 경험해보셨죠. 내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주변을 정말 둘러볼 여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나만 있고 내 가족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픈 게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유가 생겨서 주변도 둘러보게 되고 그 중에 제일 먼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신랑. 예전엔 신랑이 뭐라 왜 저래? 왜 저 지랄이야? 그러고 이제 회사 끝나고 와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해야지. 난 하루 종일 아픈 애 보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당연히 해야지. 안 하면 왜 안 해? 속으로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신랑이 이렇게 집안일을 해주는데 제가 그랬어요. 고마워. 자기가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저희 신랑이 어떻게 쳐다본지 아세요? 얘 미쳤네. 안 하던 짓 한다고 얘 미쳤다고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나 그렇게 봐? 그랬더니 안 하던 짓 해서 그러길래 그치 나도 그걸 느꼈어. 근데 나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랬는데 이제 신랑도 너 정말 모습 보기 좋다.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함과 감사함의 표현이 없었는데 이런 표현을 하게 될 수 있었고 유산화를 만나서 저의 삶이 점점 변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현 리더님 말씀 주셨죠. 남편이 회사 끝나고 2시간씩 줄을 섰었고 본인이 청양고추에 마요네즈 찍어가지고 매일 맥주 한 잔씩 했었고 남편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고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유산화를 통해서 제 생각은 우리 성현 리더님이 자
그러면 안 되지만 돈을 못 벌었어. 돈을 못 벌었어? 남편분이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해보라고 할까요? 때려치라고 할까요? 자, 남편이 반대하시는 분들, 내가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좀 돌아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유산화를 통해서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한 줄을 깊이 있게 라인을 내려서 이 사업에 꼭 필요한 대실적 라인을 완성하신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뭐 별거 있던가요? 정말 신기하게 별거 없죠? 별거 없어. 다 아는 거예요. 전달했고, 애용하게 했고, 후속 조치했고, 초대하고, 셀미팅하고, 홈미팅하고, 다시 명단 뽑아가지고 정성을 들이는 성공의 8단계의 과정을 머리로만 하지 않고 손과 발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깊이 있는 덱스가 일어났다라는 거 보여드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리더님들에게 모두 이런 대단한 한 줄이 생기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